자, 오늘 이제 제가 시스템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가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꿈을 먹고 살죠. 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은 그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예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가 있다. 이것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인데 그 정신세계를 활짝 꽃피워주는 것이 바로 꿈이죠. 그러면 그 꿈, 그 정신세계를 활짝 꽃피워주는 그 꿈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꿈, 꿈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꿈이 일깨워지는 것인가? 이 꿈과 이 자유에 대한 이 자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꿈이 일깨워지려면 자유로운 삶, 진정한 자유, 자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도 기본권이 해결된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와 기본권 밑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제가 요번에 그 대청 가서도 이제 보상 플랜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이고 미국 백만장자의 20%가 네트워커고 그리고 그 네트워커 중에 80%의 백만장자가 여성인데 여성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집안은 일어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신 사장님들인데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친정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30만 원 용돈 한번 드리려고 모아놨다가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엄마한테 드리려고 딱 비상금 해놨다가 애 학원비 먼저 내고 엄마는 정작 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상황들. 그리고 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 걱정 없이 대출금 걱정 없이 아니면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할부금 걱정 없이 한번 바꿔주고 싶은데 바꿔주지 못하고 뭐 시간 제한 없이 돈 걱정 없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도 사는 거에 목이 메여가지고 매번 뒤로 미루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지 못한 삶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보통 우리 어머니네 세대에서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냥 남한테 돈 빌리러 가지 않으면 그냥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못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한 채 감옥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감옥소에서 태어나서 감옥소에서 자라면은 그 감옥이라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감옥소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이
자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질 때,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정신 세계가 작동하면서 우리의 꿈이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꿈을 활짝 피워주게 하는 이 정신 세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이 정신 세계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동물하고 구분지어지는 천부적인 소질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아의식. 이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이 자아의식은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나의 행위,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이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에요.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돼지에게 자아의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자아의식을 발동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우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돼지가 꽥꽥거리면서 우리 밖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자아의식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쁜 일상에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쁘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병원에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져서, 변아름 사장님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계셨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인간이 가진 이 능력,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 예,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도 갔다,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과거도 갔다, 미래도 갔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창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과거에도 성공했던 사람, 현재에서도 성공을 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서 성공할 사람 모두가 이 훌륭한 상상력을 가졌다는 거죠. 훌륭한 상상력. 그러면 훌륭한 상상력이라는 게 이 훌륭한 상상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앞으로 될 미래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의 법칙, 나폴레옹 힐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성공의 법칙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업이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지듯 번창하고 돈이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오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 내가 눈이 번쩍 띄어서 그 책을 갖다 막 열심히 읽었어요. 몇 장 뒤에 소개하겠대, 그 방법을. 그러면 내 사업이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지듯이 막 번창하고 돈이 홍수같이 밀려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막 가슴 벅차게 읽었겠어요. 쫙 읽었는데 그 뒤에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요. 뼛속 피 한 방울까지
긍정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긍정으로. 그것이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져나가듯 돈이 홍수같이 밀려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사고의 패턴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항상 꿈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몇 번 창조된다? 2번 창조돼. 2번. 이걸 갖다가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에는 뭐냐면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래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begin with the end in mind.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상상력을 통해서 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장례식에 초대받았어. 장례식에 오래. 장례식에 갔더니 관 속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나야.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위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와이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 파트너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내 딸 아이한테 어떤 엄마로서 기억되길 원하세요? 내 남편한테 어떤 아내로서 기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파트너한테 어떤 스폰서로서 기억되길 원하고 어떤 파트너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그러면 방향성이 잡힌다. 방향성이.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방향으로 쭉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오차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자. 방향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방향을 설정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양심이. 양심. 이거는 내면의 아주 작은 목소리인데, 너무나 작은 목소리지만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거스르면 마음이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뭐 노약자석이 있고 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이상해서 눈을 살짝 떠보면은 그 앞에 어김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눈을 싹 감고 자는 척해. 그럼 잠도 안 와. 그러면서 늘 마음이 불편하죠. 잠도 안 오면서. 그런데 어때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벌떡 일어나서 양보하고 서 있으면 다리는 아파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의 순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면의 갈등이 사라져요.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 가마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양심에 순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수 있어요. 비전이 있고요. 비전은 뭐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지성의 힘으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지성의 힘으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PM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느꼈다면 비전이 들어온 거죠. 그 비전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 들어오냐면 외부에서 들어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냥 나 혼자 생기는 게 절대 아닌 비전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우리들 내부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힘,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M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에 순응하면은 양심에 순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삶이냐? 그렇지 않아요.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 이 사람은 비전이 있었어요. 아리안족의 천년 세상을 꿈꾸면서 무자비하게 유태인들을 갖다가 학살했잖아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잘 정돈된 규율도 가지고 있어서 이 규율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전과 규율을 가지고 이 사람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순응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말을 잘하고 이 사업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자 우리 해강 어소시에이션 그룹원 사장님들이 양심에 순응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대성할 수 있어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만나서 이것이 엄청난 파워를 내면서 양심에 순응할 때 우리는 크게 대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네 번째가 제가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번째가 자유의지, 독립의지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선택의 권한. 이것을 갖다가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심리학자가 이 죽음의 수용소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것들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 안에 우리의 번영과 행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옆에 권경희 사장님이 계시는데 자극이라는 게 이렇게 툭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딱 이렇게 했으면은 자극을 했어. 그런데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왜 때려 하면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야. 근데 공간이 넓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텀 속에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늘 생각해. 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내가 공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네빌 고다드라는 20세기 최고의 형이상 실천주의적 형이상학자 모든 지금의 뭐 심성화 책이라든지 아니 예를 뭐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영성주의 철학하고 심성화 책들의 고전이에요. 네빌 고다드의 리액트라는 책에서 나는 충격적인 한 문장을 읽었는데 뭐냐면은 반응하는 것에 따라 당신의 존재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함량이 큰 사람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함량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공사장에 십장과 일용직 노동자가 있어요. 십장과 일용직 노동자. 십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장은 그 공사를 완결해야 돼. 완성을 해야 되는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일용잡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하다가 때려치고 나가도 무엇인가 이루어할 책임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일용잡부가 십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승질 난다고 연장 내팽이 치고 나 일 안 해. 그러면서 때려치고 나가요. 그러면 십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이 공사를 마무리 져야 할 비전이 있어. 그러면 이 십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이 김씨 왜 그래? 알았어. 끝나고 동동주에 파전 좋지? 이러면서 달래죠. 삼겹살에 소주는 어때?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위 스폰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거 봤어요? 스폰서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아마 화내는 걸 잘 못 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폰서는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넓은 거야.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왜? 비전이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해강 어소시에이션 사람들 모두 공간이 넓어야 된다. 공간은 내가 넓히고 싶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량을 키워가면서 이것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용 택시 하시는 사장님들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운전하다가 뒤에서 뭐라 그러면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 밟고 막 쌍욕해야 되잖아.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 에? 나를 돌아보면 돼. 내가 매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힘들게 한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애 엉덩이 때리면서 이런 누구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왜? 그 아이한테 어떤 비전이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아이한테 함부로 합니까? 내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비전이 있다는 걸 알면은 절대 함부로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꿈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강목이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꿈은 이런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정신세계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정신세계가 작동하면서 꿈이 일깨워지는데 이 정신세계는 어떻게 해야지 일깨워진다고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야만 꿈이 일깨워지고 그것을 갖다가 갖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정신세계가 작동하면서 내가 꿈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꿈도 없어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는 거죠. 뭐. 보통 사람들 살듯이 다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꿈을 설정해 보자. 꿈을 설정하는데 사장님들 요새 그거 읽으세요? 가슴 뛰는 삶? 우리 가슴 뛰는 삶 강원구 교수의 가슴 뛰는 삶 우리가 지금 5월달 첫째 주에 독서 미팅하는 이 책인데 제가 오디오북으로 이제 매일 올리는데 물론 듣고 싶지 않아도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도 한 번씩 들으시라고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빨래하면서 들으시고 운동하면서 들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장님들 모든 소모적인 시간들이 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모든 소모적인 시간들이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생산적인 시간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기의 비전. 이게 더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한 줄기의 비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꿈을 설정하고 우리의 꿈을 간직하고 우리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꿈을 꾸었다면은 이걸 갖다가 시각화시켜야 된다고 어느 책에서나 다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해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두 문장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삶을 쭉 살아왔다고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실행하지 않아요.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을 이해했어요. PM 사업 설명을 이해했는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쇼더 플랜 STP라고 그러죠. 내가 사업 설명을 이해했는데 이걸 나가서 STP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실행만이 어떠한 성과물을 나한테 가져준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사장님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드림 리스트를 갖다가 작성하자. 진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 드림 리스트 작성하고 보물지도라고도 이제 많이 하죠. 사진 오려 붙이고 이거 하자고요. 이제 여기 우리 변화름 사장님이나 몇몇 분이 이제 IMM 2차 트레이닝에 이제 며칠 있다 가실 텐데 거기 가면은
위싱 보드라고 위싱 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위싱 보드 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 정말 죽기 전에 이거 정말 해야 되겠어. 나 이거 안 하고는 정말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어. 이거 1번서부터 20번까지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 적어 보시는데 아마 20까지 다 적기가 힘들 거예요. 이건 쉽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to be. 내가 도대체 과연 장례식 때 내 신랑한테 어떤 와이프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어떤 엄마로 기억될 것인가? to be.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1번서부터 20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고 싶은 게 나는 정말 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100억 부자. 100억 부자면은 이게 제가 100억 부자 킴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었는데 100억 부자면은 그냥 동네 부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제 동생이 있잖아요. 제 동생이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 그 차하고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100억 부자 키막 이렇게 뜨잖아요. 내 동생이 이거 지우라는 거예요. 형 이거 지워. 그래서 왜 나 내 꿈이 100억이야 그랬더니 아유 그룹장님 쪽팔리게 그러지 마시고요. 강남에 가면은 30평대 아파트 하나에 30억씩 해요. 100억은 그 껌이에요, 껌. 그래도 그냥 억만장자로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억만장자로 바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꿈이 현실이 되고 비전이 결실을 맺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억만장자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써요. 워낙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억만장자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이걸 갖다가 이걸로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은 이게 베풀장이에요. 베풀장. 나 돈 벌어서 많이 베풀라고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사업하는 사장님들한테 많이 베풀면서 같이 가려고. 그게 제 새로운 비전이고 제 비전 중에 하나가 해강 인재개발원. 해강 인재개발원 만평의 부지에다가 이거 인재개발원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약 올리려고요. 푸른 잔디밭에다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등심 쫙 부어서 와인 쫙 그 드시게 한 다음에 집에 돌려보내는 거죠.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확 뺏어버리면 사장님들도 여기에 오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PM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게 이제 저의 지금 가장 당면과제, 가장 중단기 계획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평의 부지의 해강 인재개발원. 그냥 말이 인재개발원이지 와서 먹고 놀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제가 배우기로는 최고의 리더십은 많이 먹이는 거래. 그래서 나 많이 먹이려고. 예. 그래서 투비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존재 20까지 적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동기부여 강사였는데 뭐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뭐 워낙 뭐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포기하진 않았어요. 나 하루 종일 오늘도 뭐 여기 이렇게 준비하고 막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장님들도 이 20가지를 꼭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to go 가보고 싶은 곳 20가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to have 갖고 싶은 거. 난 1번이 그거라니까. 해강 인재개발원 만평의 부지에 이거 갖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고 제발 좀 부탁이에요. 적어 나갔으면 좋겠어. 말로만 듣지 말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진행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시스템.
시스템. 도대체 뭐가 시스템인데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시스템이 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시스템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우리가 기초사업 설명을 듣고 PM의 액티바이즈를 먹고 PM에 대해서 뭘 봤어? 비전을 봤어. 야, 이 PM 대단하다. 이거 갖고 사업하면 돈 되겠다 하면서 비전을 봤어. 비전을 본 건 뭐냐면은 아름다운 산 정상을 본 거야. 아름다운 산 정상을 봤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산길 따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등산로 있죠, 등산로. 등산로 있어요, 없어요? 등산로 있어요. 등산로를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뭐냐면은 이게 시스템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폰서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는 모든 것은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하기가 저도 시스템을 갖다 이해하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말로는 시스템 하는데 이거 이해하는데 한 2년 걸리는데 여기 오늘 들어오신 사장님들은 이거예요. 시스템적 행동. 이게 뭐냐? 이런 준 미팅에 스폰서가 참가하자 그러면은요.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가하고 책 읽자고 그러는데 책은 안 읽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가슴 뛰는 사람 그거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놨는데 조회수가 정말 뭐 30회. 사람이 몇 명인데 30회가 뭡니까? 30회가 진짜 그만큼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된다. 뭐냐면은요. 그 책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걸 갖다가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 걸로 체화해내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거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가슴 뛰는 삶이란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비전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이 비전을 현실화시켜주는 방법론적인 책이에요. 이거대로 하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대로 해야 돼.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거기에서도 뭐 미래 이력서 쓰라고 그러고 뭐 몸은 우리의 비전을 새기는 비석과 같아서 몸 관리 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냥 사업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게 시스템이다. 스폰서를 미팅하는 것도 시스템이고 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적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다 시스템이에요. 밥 먹는 것도 시스템인데 시스템적으로 먹으면요. 다이어트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알려드릴까요? 다이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먹냐? 사람들 보세요. 밥 먹을 때 밥 막 이렇게 먹잖아. 밥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 집어들고 씻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넘어가기도 전에 입에 또 넣잖아.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먹고 있다가 입에서 씻고 있는 동안은 연장을 내려놔 보세요. 숟갈 젓갈을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다 씹은 다음에 시스템이야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또 잡숴 보세요.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근데 사람들은 김밥 하나 먹어도 입에서 씹고 있으면서 김밥 하나 또 들고 손에서 들고 있잖아요. 먹으려고. 햄버거 먹을 때도 확 먹은 다음에 어디 먹을까 하면서 째려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니까. 이런 모든 게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장님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행해 나가면은
SEM, MM, IMM, VP, EVP, PT 단계별로 직급별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시스템 속에서. 왜? 내가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스폰서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그 스폰서가 들고 가는 책을 보면은 무조건 사가지고 막 읽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가고 싶은데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가고 싶은 곳에는 뭐가 생겨 있어요? 갭이 있어요. 갭이. 성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적으로 행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덧 갭이 좁혀지면서 내가 어느덧 이 자리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초적인 힘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표고. 그래서 이 꿈을 갖다가 꿈을 그냥 놔두면 막연한 꿈이야.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하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한을 설정하면은요. 이것이 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님들. 직급 도전 목표를 가지면 돼요. 직급 도전. 누가 뭐래도 제가 경험을 네트워크를 거의 한 13년, 15년 차인가 제가 지금 네트워크를 10년 넘게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꿈이 현실이 되고 비전이 결실을 맺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직급 도전 안 하고는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이지. 아유, 난 천천히 할게. 생활 속의 네트워크.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는 예, 대단하십니다. 생활 속의 네트워크 천천히 하세요.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다르듯이 이것도 다른 거예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힘들겠다. 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극과 반응의 공간이 넓다고 그랬어요. 승질 낼 필요가 없어. 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리더에 집중하면 돼. 그러면 생활 속의 네트워크 하시는 분은 생활 속의 네트워크 하시면 돼. 근데 이 직급 도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급을 성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제가 장담해요. 제가 PM 사업 2년 만에 2천만 원대 소득이 넘어가면서 나의 모든 문제의 99%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돈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99%가 다 해결된다. 장담한다. 제가 사업 2년 만에 2천만 원대 우리 권경희 사장님 소득 빼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고 내 동생이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고 심지어 권경희 사장님이 나를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 얼마나 요즘은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제 돈벌이 하기 시작했으니까 똑바로 하래 똑바로.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땡기려면은 직급 도전하셔야 된다. IMM 첫 번째 직급 IMM, VP, EVP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여기 우리 김영임 사장님 계시는데 우리 김영임 사장님이 GP잖아요.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내가 팔로우업을 하는데 아우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뭐 뺀질뺀질 뭐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단 내리고 스타트를 딱 하니까 이분이 그 미용실 하고 있어. 미용실 하고 있는데 이 김영임 사장님한테 갈 때마다 이분은 뭘 보고 있었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직급 도전표 있잖아. 우리 이거 쭉 써 있는 거.
이거 맨날 보면서 IMM 도대체 어떻게 가지? IMM 도대체 어떻게? IMM 간 다음에 VP 어떻게 가지? VP 간 다음에 EVP 어떻게 가지? EVP 간 다음에 PT 어떻게 가지? 맨날. 근데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직급 도전을 통해 가지고 비전이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직급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되나 안 되나 해보셔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죠.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다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비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에 시선이 비전에 있다가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문제로 가.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아. 그러면 시선이 또 다른 문제로 고정이 되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래서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야. 비전이 간 데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소용돌이로 나의 시선이 빠지면은 비전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을 시켜요? 이 비전에 고정을 시키면은요. 이 비전이 결실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경험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꿈이 현실이 되고 비전이 결실을 맺으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싹 다 해결돼요. 왜? 99%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99%의 문제는 돈 문제니까. 왜?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강의,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게 비전이야. 여기가 현실이야. 그러면 비전에서 현실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현실과 비전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다. 그런데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룹장인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요. 평범한 사람도 시스템 안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갖게 돼요. 비범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게 시스템이다. 그런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 바깥에서 자기 방식대로 사업을 하면은 평범한 사람만큼의 성과도 내지 못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몇 달 전에도 뭐 그 자동차 판매 왕이고 뭐 대단하신 사람 와가지고 뭐 말씀 겁나게 많으셨는데 SM 가고 돌아가셨어요. 왜? 왜? 그분은 시스템대로 하지 않았어. 자기 방식대로 했어. 단 한 번도 줌세미나에 들어온 적이 없어. 왜? PM의 비전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의 사장님들의 파트너들을 줌세미나에 들어오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박 좋아하는 사람, 화토 좋아하는 사람 손모가지 자른다고 그 사람이 화토를 끊어요? 못 끊어요. 언제 끊느냐? 화토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때 화토를 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나토 이렇게 쓰는 민
민화투. 저는 화투를 칠 줄 몰라요. 권계사님 화투 되게 잘 쳐. 민화투 치던 사람이 고스톱을 배우면은 민화투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싱거워서. 이거 짝 맞추기 누가 쳐 이거를. 고스톱 뭐 청단, 홍당, 뭐 쓰리고 뭐 이런 거 있다며 여기. 고스톱 치지. 고스톱을 칠 줄 알면 민화투는 안 쳐.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들어와야 돼요. 어? 술을 끊을 수 있게 하려면은요, 술보다 더 좋은 뭐가 비전이 들어야 술을 끊는 거야. 마약을 끊는 것도 마약보다 더 좋은 뭐가 들어와야 마약을 끊는 거야. 중세미나에 들어오는 것도 이곳에서 가치를 느끼고 바깥에서 술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으면 여기에 중세미나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꿈이고 목표 설정이다.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은 뭘 가지라고 그래요? Have your dream. 꿈을 가지고. Have your dream. Voice. be ambitious.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는 함량을 엄청나게 키워야 돼요. 우리의 꿈은 평생에도 못 달성할 수 없는, 제가 여기 제 노트예요. 여기 이게 제 노트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달성하기 어렵고 힘든 장대한 이상을 꿈꾸자.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해강 어소시에이션 100프로젝트 2024 화이팅. 여기에 써 있어요. 장대한 이상을 꿈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 제 유튜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줘봐요. 빨리 1000명 좀 됩시다. 그래야지 뭐 핸드폰으로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한다는데, 제가 이 환자혁명을 갖다가 이 책을 갖다가 이제 독서 미팅 하려고 오디오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PM 사업하면 있잖아, 다 수십억만 장자가 돼요. 다 부자가 돼. 왠지 아세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현대인들은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안 아픈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진짜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아픈 애들만 계속 나올 거고, 병원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이 이렇게 판을 치는 이거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병원에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예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요번에 다시 정신 차려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다 갑부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 왜? 병원에서 사람을 다 조져놓더라고요.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도 닥터월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명대로 살기 위해선 병원 가는 걸 피해야 되잖아. 병원 가는 거를. 그런데 고맙게도 사람들이 병원을 겁나게 신뢰하고 병원을 자기네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픈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M 먹으면 낫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서 PM은 엄청나게 팔릴 거, 엄청나게. 나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우리 PM은 우리가 16만 4,320원 오토십으로 세 가지 먹는 16만 4,320원짜리가 매출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메이, 애터미는 사장님들, 애터미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터미는 마케팅이 두 줄 마케팅이기 때문에 대소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걔네 마케팅은 이래, 사장님. 자, 요거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루하세요? 별로 안 지루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공대사님 뭐라 그래갖고 난 또. 자, 보세요, 사장님들. 국장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팀장. 여기도 팀장. 이래야 국장이야. 그런데 바이너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요 팀장 하나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라인이 무너진 거네. 국장 유지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PM으로 많이 리크루팅 돼가지고 넘어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화된다. 가속화된다. 그래서 사장님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반드시 실천하셔야 되고 실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PM 사업의 비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줄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리더 그 롤프 소르구 회장님의 그 인터뷰를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 그 한번 들어보세요. PM 코리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에요. 예. 이 롤프 소르구는 이 시장이 작은 시장이라는 걸 안다니까. 프리미엄 시장, 이 시장이 작은 시장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 근데 작은 시장에서 특별한 것을 갖고 있으면은 엄청난 파워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분은 이 피트라인 이 프리미엄 식품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모든 오너들은요. 회사의 오너들은 네트워크망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다가 제품을 조인해 가지고 얹어서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고 볼륨을 키워가는 게 사업 방식인데 롤프 소르구는 그러지 않아요. 롤프 소르구 회장님은 올리 피트라인 제품, 특화된 제품 이것만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향후 5년 안에 지금 우리는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이게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다 선택할 수가 있어.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선택할 수 있어. 남편도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의지에 달렸어. 다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시기, 이 타이밍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마치 선물과 같이 주어진 선물이야, 선물. 이 선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사람의 와이프가 그랬어요. 와이프가 제임스 알렌이 죽고 나서 이 와이프가 제임스 알렌의 사모님이 자기 남편은 검증되지 않은 것은 글로 쓰지 않았대.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장님들. 생각에 의해 내 모습이 만들어진다. 생각에 의해 내 모습이 만들어진다. 실패는 환경이라는 보잘것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거짓 만족감을 느끼지만 영혼은 이를 경멸하고 이로부터 자유롭다. 영혼은 시간을 극복하고 공간을 정복하고 운이라 불리는 거만한 협작꾼을 물리치고 상황이라 불리는 독재자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하인으로 삼는다. 영혼의 자녀인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강암의 벽을 뚫고서라도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꿈이 지연된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깨우친 사람의 입장에서 기다려라. 영혼이 일어나 명령을 내리면 신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명령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창의적인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 명령을 내리면 칙령을 내리고 꿈을 펼친다면 이게 신데 여러분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 생각이 나가는 게 사념체인데 이 사념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고 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이 사념체가 모여서 각자의 생각들이 모여서 마스터 마인드를 형성하고 마스터 마인드를 형성해서 한 방향 정렬이 되면
왜 그것이 비전이 결실을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이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쓰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꿈을 계속 써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심상화 작업을 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드림리스트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명단 작성하시고, 그리고 기한 설정하시고, 직급도전, 내가 PT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월 1,000만 원 연봉 1억 이상을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그러면은요, 이 PM은요, 정말 EVP PT까지만 오면은 자동 라인이 돼요. 매출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도 몰라요. 매출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반드시 꿈이 현실되는 그날을 우리 같이 맞이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